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입니다. 2019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곧 2020년이 됩니다. 이 방송이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여 내년 2020년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래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는 수많은 사람들과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입니다. 내 예측대로 흘러간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예측이 틀리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산 배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말에도 2019년 올해 경제나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이었죠. 경제 위기가 오거나 침체될 거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투자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해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올랐고요. 한국은 거의 세계에서 제일 안 오른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올랐죠. 부정적인 전망만 믿고 투자를 안 했다면 큰 기회를 놓쳤겠죠. 혹시 인버스 ETF 같은 걸 샀다면 손실을 봤을 수도 있고요. 물론 경제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얼마든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나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한쪽의 의견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다 열어두어야죠. 제 예측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확률 높은 시나리오부터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그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문제죠. 세계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이 두 나라가 차지하기 때문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터질 것인가, 중국은 과연 개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내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채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터지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한 7조 정도 규모의 달러화 표시 채권을 국채를 발행했죠. 물론 이 얘기는 중국의 달러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쉽게 조달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전 세계의 투자자들 그리고 은행들이 중국한테 돈 떼일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미국이 작정하고 중국을 망하게 하려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선거도 있고 중국이 망하면 전 세계 경제가 너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망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배째라식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도 보여줄 겁니다. 미국에서 물건도 사주고 또 돈이 중국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시장 개방도 어느 정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무난하게 약간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무역전쟁으로 얼어붙어 있던 투자 심리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또 빅딜입니다. 중국이 완전히 개방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전 세계 자본들이 밀려들 겁니다. 중국의 주가는 이제 불을 뿜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한국 주식시장도 꽤 괜찮을 겁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이제 생각보다 심각해서 또 이제 중국의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보는데요. 중국이 망할 가능성이죠. 인터넷 뉴스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중국 망해라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중국이 망하면 전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중국 망하면 큰일 나요. 주식시장도 역시 박살이 날 겁니다. 내년에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물론 다른 큰 일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랙스완이죠. 그동안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한번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의 비중을 계속 높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현재까지 주식을 따라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채권이나 은행 예금 이런 거를 많이 가져가면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죠.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많은 비중을 주식으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주식 시장의 상승 정도, 또 채권 금리의 상승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식이 많이 오르면 주식을 좀 팔고 좀 채권이나 예금을 사야 되겠죠. 예, 제가 항상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전망을 좋게 본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제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거의 몰빵되어 있죠. 하지만 저는 리스크 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자체만 보면 위험 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전체 자산이나 제가 앞으로 노동을 통해서 벌 돈에 비해서 현재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돈은 매우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공격적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하지만 전 재산을 막 투자하는 분들이나 은퇴를 곧 앞둔 분들은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경제위기가 실제로 오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안전자산의 비중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예,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짓으로 알려진 경제전망 및 주식시장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예측을 한두 번 맞추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맞추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매번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또 그 예측을 토대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 내 상황에 맞는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끊임없이 이제 수정을 거쳐 나가면서 평생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예,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